점눈입니다. 다 기억나시나요? 저번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부두밴드 때 퇴근하신 거 제가 붙잡고 그때 배워봤던 그 컨텐츠. 오늘은 이제 스트렝스 파트 굉장히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종호 선생님이 작년 기준으로 105kg 누르셨나요? 맞습니다. 네, 105kg 1년 만에 105kg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오늘은 스트렝스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렝스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자, 스트렝스의 기원이 어떻게 되나요? 고대로 되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올림픽이 처음에 고대부터 있었죠. 그래서 뭐 고대 그리스 시절에 크로논이라는, 지금의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그래서 크로논이라는 그런 작은 마을에서 마일로라는 아저씨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일로라는 아저씨가 거의 한 8회 정도 올림픽을 레슬링 챔피언이에요. 정말 대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마일로라는 사람이 트레이닝을 상당히 좀 특이하게 한 걸로 좀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마일로 아저씨는 자신이 키우던 송아지를 들쳐갖고 이 동네를 도는 거를 그냥 그거를 트레이닝으로 즐겼어요. 근데 송아지가 가만히 있습니까? 송아지가 좀 자라나죠. 송아지가 이제 좀 청소년 소가 되고, 청소년 소가 뭐 이제 뭐 어른 소가 되고, 어른 소가 이제 황소가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송아지가 자라는 기간만큼 마일로도 같이 근력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일로가 만약에 처음부터 황소를 들으려고 했으면은 마일로가 들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들었죠. 마일로는 송아지부터 차근차근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레슬링 챔피언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레슬링 챔피언이 됐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세계 전국 각지에 있는 레슬러들이 이 마일로의 트레이닝을 엄청 베끼기 시작해요. 자기 집에 있는 송아지는 다 들쳐갖고 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마일로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황소부터 들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스트렝스 트레이닝의 가장 기본적인 기원이죠. 약간 점진적 과부하 원리를 약간 그렇죠. 이용한. 그게 이제 가장 이 스트렝스 트레이닝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이론적인 원리죠. 그리고 이제 기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배워봤는데, 스트렝스의 이제 원리는 어떻게 나요? 원리? 우선은 이 스트렝스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한스 셀리에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상당히 좀 유명한 박사님인데, 이 한스 셀리에 박사님이 General Adaptation Syndrome, 그래서 일반적 적응 증후군이라는 이론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게스 이론에서는 이제 우리의 그 몸 상태를 총 3가지의 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알람 단계, 저항 단계, 탈진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몸에 조금 뭐 스트레스를 준다면, 말 그대로 이 스트레스는 트레이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만 스트레스를 줘도 우리 몸은 알람 단계,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은 이 단계가 저항 단계에서만 그쳐야 돼요. 근데 이제 너무 필요 이상으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혹은 필요한 만큼 트레이닝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알람 단계에서 그치거나 아니면은 탈진 단계까지 넘어가 버리겠죠. 그럼 몸에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몸을 퇴보시키는 단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적용한 트레이닝이 바로 스트렝스 트레이닝이에요. 근데 물론 뭐 다른 트레이닝에도 적용 가능하겠지만, 특히 이 스트렝스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자신이 한 번 줄 수 있는 기록을 측정해서 그 측정된 기록 내에서 운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전하고 가장 좀 효율적이고 아주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스트렝스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뭐 근비대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뭐 근지구력 트레이닝과는 달리 상당히 조금 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트레이닝이긴 해요. 대신에 횟수랑 뭐 세트 수가 상당히 좀 적은 편이에요. 네, 적은 편이어서 이제 몸에다가 가장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열심히 트레이닝하는 걸 이제 스트렝스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렝스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이제 근성장, 근비대보다는 약간 이 근육 내에 있는 이 근신경계를 자극하는 트레이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내 몸에다가 조금 더 적응 가능한 무거운 무게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 근육의 신경계들이 조금씩 적응을 해 나가면서 이제 더 스트렝스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렝스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적응의 연속인 것 같아요. 계속 적응해 나가면서 조금씩 더 높은 무게를 들 수 있게끔 하는 트레이닝을 스트렝스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는 근소포체 근비대랑은 다른 방식의 근비대인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근소포체를 근비대를 시키려면은 저는 스트렝스 트레이닝보다는 더 많은 반복 횟수와 더 낮은 무게로, 뭐 볼륨이라 그러죠. 네, 볼륨을 더 채워줄 필요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스트렝스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이 좀 강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볼륨으로 트레이닝하기에는 어느 정도 좀 한계점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근육의 비대보다는 이 근신경과의 발달에 조금 더 기여하는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보면 약간 UFC 선수나 유도 선수, 레슬링 선수들 보면은 작은 체구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게 약간 그런 식의 훈련류를 아마 많이 해서. 맞아요. 그래서 네. 왜냐면은 이제 이런 레슬링 선수라든지 뭐 MMA 선수들이 근비대 트레이닝을 해버리게 되면은 뭐 근육이 좀 발달되겠죠. 커지긴 하는데 같은 몸무게로 비례했을 때는 좀 더 불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체조라든지 뭐 레슬링 같은 체급이나 아니면 체형이 작아야 좀 유리한 경기에서는 이런 좀 근비대 트레이닝을 통해서 체중을 불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스트렝스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근신경계를 발달해주는 게 좀 더 퍼포먼스에 약간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트레이닝이겠죠. 맞아요. 저도 그렇고 종호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 둘 다 유도를 했었거든요. 유도 선수였었는데 그때 웨이트 방식을 봐도 개수를 엄청 많이 하진 않았어요.
저희는 항상 진짜 본인이 들 수 있는 최고 무게까지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약간 그런 트레이닝이 조금 더 엘리트 선수들 약간 퍼포먼스 강한 힘을 내야 되는 선수들한테 조금 더 목적이 맞지 않나, 이런 스트렝스 트레이닝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육이 커지기보다는 이 근육 신경계를 자극해서 퍼포먼스에 충분히 기여를 하는 트레이닝이 바로 스트렝스 트레이닝인 거죠. 자, 세 번째. 자, 이제 기원이랑 원리까지 알아봤는데,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 스트렝스 트레이닝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본인이 스트렝스 이제 좋아, 기원도 알고 역사도 알고 이제 진짜 해야 되는 걸 알겠어.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저도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트레이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 회원분들한테 좀 이런 스트렝스 트레이닝을 좀 많이 권장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 스트렝스 트레이닝을 주로 하는 동작들이 이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이 세 개를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근데 물론 이 처음에는 이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 달, 길게는 뭐 한 달까지 잡고 폼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저는 시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적응이 돼야 되니까 그 운동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스트렝스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우선은 좀 높은 강도를 가지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좀 폼에 대한 이 자세에 대한 이해가 좀 낮은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부상의 위험도가 좀 높아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좀 권유하고 싶은 거는 저는 스트렝스 트레이닝의 이 빅3 트레이닝 이 세 가지에 좀 먼저 이 자세에 대한 좀 이해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추천하는 두 번째는 이 자세를 좀 이해했다면은 원RM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한 번을 정말 최대치로 들어올 수 있는 무게를 한번 체크해 본다면은 그 체크해서 나온 데이터를 기준으로 첫 번째 트레이닝 로그를 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진짜 스트렝스 트레이닝이 진행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좀 이 원RM 체크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다면은 충분히 이제 공식을 대입해서 약간 좀 간접 측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설명란에, 밑에 설명란에 여기 정도현 선생님께서 이 원RM 간접 측정 뭐 관련된 사이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링크를 좀 띄워 놓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한 5번에서 10번까지 반복할 수 있는 무게를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대신에 맥스입니다. 그래서 5개를 맥스로 할 수 있는 무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5개는 근데 본인이 진짜 5개를 무겁게 해야 돼요. 진짜 딱 5개까지 할 수 있는 무게. 6개는 안 돼요. 맞아요. 6개 애들이 없습니다. 자, 5개요. 사실 내가 몇 킬로로 몇 개를 했습니다 라고 대입을 해 놓으시면은 아주 간편하게 공식을 찾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오차 범위가 조금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감적 측정법을 조금 추천해드리지만 이거는 뭐 첫 회 측정에만 좀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두 번째부터는 꼭 한번 직접 측정을 경험해 보시는 게 이 스트렝스 트레이닝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칠 수 있으니까 간접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호 선생님이 또 권장하는 거는 두 번째 측정에는 이제 어느 정도 스트렝스가 증진이 당연히 됐을 테니까 그때는 당연히 대입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몸을 체험해 보는 것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 번째 스트렝스 트레이닝의 옵션은 2개밖에 없습니다. 들거나 못 들거나. 간단하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세 번째 옵션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뭐 데드리프트를 할 때 새우 등을 말면서 들어 올린다든지, 아니면 스쿼트 하실 때 무릎이 모여 있는데도 그대로 그냥 밀고 나오시는 분들. 어거지로. 그렇죠. 벤치프레스 하실 때도 이 숄더 패킹이 완전 다 풀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냥 강압적으로 미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은 상당히 소중하죠. 네. 길게 보고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찌그러진 상태에서는 밀지 않았으면 들지 않았으면 하는 게 이제 또 종호 선생님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트렝스 트레이닝은 또 다른 말로 또 스마트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똑똑하게 트레이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위기감을 느낀다면은 머릿속으로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들거나 못 들거나. 그래서 못 들면은 그냥 내가 못 든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좀 낮추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좀 안전하게 똑똑하게 트레이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프로그램 돌릴 때 절대 마지막에 찌그러져서 올린 거 개수 포함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내가 진짜 못 든 거예요. 내가 약해서 못 든 거니까 강해질 때까지 무게 낮춰서 트레이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남자로서 자존심이 또 있기 때문에 그냥 막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이런 식의 장난식으로 얘기했지만 진짜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종호 선생님 말한 것처럼 스마트하게 다치지 않게 진행해야 됩니다. 저는 엄청 많이 다쳤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년에 105kg 증량한 종호 선생님의 스트렝스 특강 상편 들어봤는데, 상편에서는 기원, 원리, 그리고 초보자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다뤄봤다면, 이제 하편에서는 스트렝스 하면 5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그리고 기타 등등 해서 지금 구미가 당길 거예요 지금. 제 채널에 올릴 게 아니고 여기 종호 선생님이 또 지금 유튜브를 이제 하고 계셔서 스트렝스 케이브, 자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로 일단 구독을 해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또 이제 게시물을 올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하편을 이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하편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 꼭 기대해 주세요. 키워주세요. 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긍정 뿜뿜 하루 되세요. 안녕.